여러분, 동네를 걷다 보면 이런 가게 본 적 있으시죠? 낡은 간판, 먼지 쌓인 유리창, 어둑한 매장 안. 들여다보면 온갖 공구와 부품들이 뒤엉켜 있는 철물점. 그런데 묘하게 이상합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전 10시에 지나가도 텅 비어 있고 오후 3시에 지나가도 사장님 혼자 신문 보고 계십니다. 저 가게 장사가 되긴 하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가게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심지어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골목 안쪽 카페는 2년마다 주인이 바뀌고 큰 길가 치킨집은 1년 만에 간판이 내려가는데 저 철물점만큼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철물점 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다른 자영업은 폐업 속출인데 철물점만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평균 영업기간도 15년이 넘습니다. 일반 자영업 평균의 거의 2배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철물점은 손님이 없어서 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법니다. 매장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수익은 물밑에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가게를 볼 때 단순한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손님 많음은 장사 잘됨, 손님 없음은 망해가는 중 편의점이나 카페를 기준으로 보면 맞는 공식입니다. 하루에 100명이 와야 300만 원, 200명이 와야 600만 원. 유동인구가 곧 매출이니까요. 하지만 철물점은 이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물점의 진짜 사업은 매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철물점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장요? 그냥 명함이에요. 진짜 일은 밖에서 하죠. 무슨 뜻일까요? 철물점 사장님이 매장에 없는 이유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밖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수도 고치고 사무실에서 정의 점검하고 공사장에 자재 배달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비어있지만 사장님은 바쁩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의 일이 진짜 돈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빈 매장이지만 실제로는 도시 곳곳에서 돈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철물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 하루를 따라가 봅시다. 서울 송파구 이정수 씨, 가명의 철물점. 오전 8시 매장 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우리 집 화장실 전등이 안 켜져요. 와서 봐주실 수 있어요? 정수 씨가 공구 가방을 챙깁니다. 10분 거리 빌라로 출발합니다. 현장을 보니 LED 전구가 나갔습니다. 5분 만에 교체 완료. 5만 원입니다. 부품값 1만 5천 원, 출장비 3만 5천 원, 첫 번째 수입 5만 원. 매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전화가 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인근 다세대 주택으로 향합니다. 패킹을 교체하고 3만 원 받습니다. 오전 2건으로 8만 원, 오후에도 비슷합니다. 콘센트 교체 6만 원, 싱크대 배수구 수리 4만 원, 하루 출장 4건, 총 21만 원. 한 달이면 대략 4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매장에서 물건 파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철물점의 진짜 주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려면 매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은 동네 철물점이라는 신뢰를 보고 전화합니다. 간판이 있고 매장이 있고 몇 년째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신용입니다. 그래서 매장은 비어 있어도 중요합니다. 판매점이 아니라 신뢰의 증표이자 광고판이니까요.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삼각김밥 유통기한 3일. 못 팔면 폐기합니다. 도시락, 샌드위치, 우유 매일 버립니다. 폐기 비용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갑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물점은 다릅니다. 나사, 볼트, 경첩, 전선, 배관 부속.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팝니다. 먼지만 털면 새 제품입니다. 유통기한 스트레스가 제로입니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재고 가치도 오릅니다. 5년 전에 500원에 산 부품이 지금은 1200원에 팔립니다. 재고가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한 철물점 사장님 말씀입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가 3천만 원 어치는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안전망이에요. 급할 때 하나씩 팔면 되니까요. 물론 자금이 묶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썩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시간이 약이 되는 재고. 이게 철물점이 버티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일반 손님은 하루에 5명 옵니다. 전구 하나 사고 나사 몇 개 사고 테이프 한 롤 삽니다. 합해봤자 5만 원. 하지만 오후 3시 인테리어 기사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전선 50m, 배관 부속 세트, 실리콘건 3개 주세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35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옵니다. 한 달이면 280만 원. 이런 단골업자가 5명만 있어도 월 1,400만 원입니다. 일반 손님 매출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철물점의 진짜 고객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전기기사, 배관기사, 인테리어 업자, 시설관리업체. 이들은 철물점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공사 중에 부품이 모자라면 당장 달려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관계를 맺습니다. 외상도 해주고, 급할 때 배달도 해주고, 필요한 부품 미리 챙겨주고. 이 관계가 지속되면 안정적인 수입이 됩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철물점은 인근 건설 현장 20곳과 거래합니다. 각 현장에서 한 달에 평균 30만 원씩만 사가도 월 600만 원입니다. 일반 손님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입니다. 편의점은 손님 한 명이 평균 3,000원 씁니다. 100명이 와야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철물점은 다릅니다. 손님 한 명이 평균 3만 원에서 5만 원 씁니다. 드릴 하나 8만 원, 전선 한 뭉치 6만 원, 공구 세트 12만 원. 조금만 집어도 금액이 큽니다. 특히 업자가 오면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결제합니다. 손님 수는 적어도 객단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만 와도 매출이 40만 원, 50만 원 나옵니다. 편의점이 100명 받아야 하는 금액을 10명으로 만드는 겁니다. 효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매년 시설 유지 예산이 나옵니다. 정우 교체, 청소 도구 구매, 간단한 수리 부품. 연간 500만 원 정도 집행됩니다. 이걸 어디서 살까요? 대형마트? 온라인? 아닙니다. 담당 행정실 직원이 가까운 철물점에 전화합니다. 이번 달에 형광등 50개, 청소 도구 세트 10개 필요합니다. 견적 주세요. 철물점 사장님이 견적을 냅니다. 학교는 세금 계산서 받고 정식으로 구매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1년 내내 지속됩니다. 여기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공체육관까지 더해지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경기가 나빠도 손님이 줄어도 이 돈만큼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공공기관 예산은 매년 반복되니까요. 부산 해운대의 한 철물점은 인근 구청, 도서관, 복지관 3곳과 거래합니다. 연간 1,800만 원 규모입니다. 사장님 말씀입니다. 이 거래만 있으면 최소한 적자는 안 납니다. 나머지는 플러스예요. 편의점을 24시간 돌리려면 알바 3명이 필요합니다. 한 달 인건비 700만 원. 카페는 주문받고 커피 만들 사람 2명. 월 500만 원. 식당은 홀서빙, 주방 보조까지 3명에서 4명. 월 800만 원 이상. 하지만 철물점은 사장님 혼자 돌립니다. 아니면 부부가 함께 하거나. 인건비 0원입니다. 손님이 적으니까 가능한 구조입니다. 출장 갈 때도 혼자 가고 매장 지킬 때도 혼자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철물점과 500만 원 버는 편의점. 겉으로 보면 같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편의점은 인건비 빼면 마이너스. 철물점은 인건비 없으니 순수익 500만 원. 고정비 차이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 블록에 편의점 3개, 카페 5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하지만 철물점은 다릅니다. 창업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기, 배관, 공구, 부품 규격, 재료 특성. 최소 몇 년은 현장에서 일해봐야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손님이 이 나사랑 호환되는 볼트 있어요? 라고 물으면 바로 답해야 합니다. 못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게다가 초기 재고 비용도 큽니다. 품목을 다양하게 갖춰야 하니까요. 나사만 해도 수십 종류, 배관 부속도 규격별로 전부. 재고 투자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기존 철물점들에게는 보호막이 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안 생기니까요. 요즘 대부분의 물건은 인터넷이 더 쌉니다. 하지만 철물은 다릅니다. 긴급성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수도가 터졌는데 택배로 이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문고리가 떨어졌는데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공사장에서 부품 하나 모자란데 당일 배송도 너무 늦습니다. 동네 철물점으로 달려가면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게다가 규격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나사가 정확히 몇 밀리인지 모릅니다. 이 배관에 맞는 소켓이 뭔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는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철물점 가면 사장님이 보고 바로 이거요 해줍니다. 심지어 낮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10개 세트로만 파는데 철물점은 1개만 사도 됩니다. 이 세 가지, 긴급성, 상담, 낮게 때문에 온라인이 절대 대체 못합니다. 대전 유성구 박민호 씨 가명의 하루를 따라가 봅시다. 오전 8시 매장 문을 엽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오늘 스케줄 확인. 8시 30분 첫 전화. 근처 아파트 세입자. 전등 스위치가 안 눌려요. 공구 가방 챙겨서 출발. 15분 만에 수리 완료. 4만 원. 9시 30분 매장 복귀.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 쓸 자재 좀 챙겨주세요. 전선, 배관 부속, 실리콘건. 계산 38만 원. 외상이요. 네, 월말에 정산하죠. 10시 구청시설과에서 전화. 청소도구 견적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견적서 전송. 43만 원 규모. 11시 매장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 들어오십니다. 손전등 건전지 있어요? 네, 여기요. 2,000원. 12시 점심. 매장 뒤에서 컵라면. 1시 배관 기사에게서 전화. 긴급이요. 지금 공사 중인데 부품이 안 맞아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부품 확인하고 교체용 가져다 줌. 12만 원. 3시 매장 복귀. 주택 주인에게서 전화. 방수 공사 견적 좀 내주세요. 현장 방문 약속 잡음. 내일 오전 10시. 4시 조용한 시간. 재고 정리하고 내일 출장 준비. 5시 30분 전기 기사 들어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쓸 거 한꺼번에 가져갈게요. 케이블, 스위치, 콘센트 등등. 계산 56만 원. 6시 매장 정리하고 마감. 하루 총계. 출장 3건. 20만 원. 업자 판매 2건. 94만 원. 일반 판매. 2,000원. 공공기관 주문. 43만 원. 다음 주 입금 예정. 하루 실수입 약 114만 원. 매장은 하루 종일 한산했습니다. 일반 손님은 2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론 모든 철물점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출장 서비스를 안 하는 경우. 매장 판매만으로는 수익이 안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구를 온라인으로 삽니다. 출장과 현장 서비스 없이는 버티기 힘듭니다. 둘째, 재고를 과도하게 쌓는 경우. 철물은 안 썩지만 자금이 묶입니다. 5천만 원 재고를 쌓아놨는데 안 팔리면 현금 흐름이 막힙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돈이 전부 재고에 묶여 있으면 위험합니다. 셋째, 관계 관리를 못하는 경우. B2B 거래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업자들과 신뢰를 쌓지 못하면 단골이 안 생깁니다.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외상도 안 해주면 업자들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넷째, 입지를 잘못 잡는 경우. 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출장 방향이 넓어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임대료가 너무 비싼 곳에 있으면 고정비 부담이 큽니다. 다섯째,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경우. 요즘 젊은 세대는 전화보다 카톡으로 문의합니다. 모바일 결제를 선호합니다. 현금만 받고 전화로만 예약받으면 젊은 고객을 놓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철물점은 무조건 안 망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버팁니다. 출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래처를 꾸준히 관리하고 재고를 적절히 유지하고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철물점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리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집에 사는 한 수도는 새고 정우는 나가고 문고리는 부러집니다. 이걸 고칠 사람은 항상 필요합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집 고장나면 스스로 못 고칩니다. 공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물점에 전화합니다.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선반 하나 다는 것도 다 맡깁니다. 1인 가구가 40%를 넘는 시대. 철물점에게는 기회입니다. 또한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고장이 자주 납니다. 배관이 새고 전기가 이상하고 벽에 곰팡이가 핍니다. 수리 수요는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변화도 있을 겁니다. 모바일 대응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카톡 상담, 앱 예약,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 지원. 이런 걸 잘하는 철물점은 젊은 고객까지 확보합니다. 반대로 현금만 전화로만 하는 곳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된 철물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체계적인 재고 관리, 전산 시스템,
지저분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편의점처럼 밝고 쾌적한 공간, 젊은 여성 고객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런 신형 철물점이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는 전통형과 현대형이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골목 안 낡은 철물점은 단골 중심으로, 큰 길가 신형 철물점은 젊은 층 중심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다음에 동네 철물점 앞을 지나가게 되면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손님이 없어 보여도 속단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지금 누군가의 집에서 수도를 고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업자가 카톡으로 주문을 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음 달 납품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철물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법니다. 출장 서비스, B2B 거래, 공공기관 유지보수, 긴급 수요 대응, 매장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수익은 물밑에서 조용히 흐릅니다. 이게 바로 손님 없는 가게가 20년을 버티는 이유입니다.